안녕하세요. 영광군 청년센터 국형진입니다. 오늘은 발달심리학에서 영아기, 그러니까 0세에서 2세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신체 발달과 인지 발달, 그리고 사회 정서 발달, 그리고 이제 주요 쟁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. 신체 발달인데요. 그 어린아이들, 그러니까 영아인 아이들은요, 그 태내에 있을 때, 그리고 이제 태어나서 신생아일 때보다 이제 점점점 크면서 뼈의 숫자가 늘어나고요. 이게 그 경계가 모호했던 뼈들이 분리가 되고, 그래서 뼈의 기능과 그 이 관절,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 이제 움직임이 이제 좀 분화가 되면서 뼈가 단단해집니다.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골절이 잘 안 되죠. 안 되는 이유가 뼈가 말랑거린다고 이제 어른들은 얘기하시는데, 뼈가 이제 단단하게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제 몸의 신체의 비율도 성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죠. 양적인 성장에 폭발적으로 시작되는 게 바로 영아 시기입니다. 갓난이 때부터, 이 신생아 때부터 이제 돌까지도 많이 크지만, 돌에서부터 이제 2살, 그러니까 태어나서 2살까지가 상당히 이제 성장 속도가 빠르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때 약간 정체가 잠깐 됐다가 청소년기에 또 폭발적으로 한 번 더 성장을 하죠. 그래도 이제 가장 빨리 많이 크는 때가 언젠가? 이거는 이제 영아기 신생아가 아닌가 싶어요. 이제 그 뇌와 신경계도 같이 발달을 하는데요.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, 이제 뇌세포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걸 뉴런이라고 하거든요. 신경계의 기본 단위예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세포체, 그리고 수상돌기, 그리고 이제 축색돌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. 바깥으로 나갈수록. 그런데 이제 이 뉴런이 이제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뭐 세포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게. 그러면 이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게 이제 시냅스라는 게 있어요. 뉴런과 뉴런을 연결해 주거든요. 이거 뭐냐면 자극을 받아서 얘네들이 막 이게 뭐가 이거 아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눈에 보는 걸 뇌가 정보를 전달하거나 냄새를 전달하거나 미각을 전달하거나 촉각을 전달하거나 이런 걸 전달해서 처리하는 것들이 이제 이 뉴런이라는 세포들인데, 이런 것들이 시냅스로 연결이 많이 되어 있으면 될수록 연역적으로 여러 가지가 순서대로 조로록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서 이렇게 이 정보가 이제 뇌가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시냅스들이 형성이 되면서 뉴런이 막 얽히고 설키고 돼 있는데,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훈련이 되고,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신경계 발달이죠. 자극을 많이 받고, 잘 이렇게 원만하게 자라면 수초화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요. 그러니까 이 뉴런도 많아지고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가 연결망이 막 생기다 보면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이 미엘린이라고 불리는 이제 지방성 물질이 이제 축색돌기를 그 막을 형성을 해요. 그래서 막 시냅스가 촘촘하다라고 이렇게 발달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뇌가 결국은 점점 있는 세포가 혼자 노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시냅스로 연결되고 수초화 현상을 통해서 이 뇌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경계통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. 이게 이제 뉴런의 기본 구조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작은 세포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초화 현상이 일어나서 이 뇌를 형성을 하는데, 이 뇌가 그러면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느냐? 이제 뭐 전두엽, 두정엽, 후두엽, 축두엽, 뭐 소뇌 이렇게 있는데, 더 쉽게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뇌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후두엽하고 이 소뇌, 그러니까 이 생존에 관련된 뇌들이 있어요. 그래서 되게 이제 영화 보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디를 자꾸 쓰러지던가요? 앞을 자꾸 쓰러지나요? 네, 아이고 하면서 막 쓰러지진 않잖아요. 막 충격적인 일이 있으면 아이고 이러면서 쓰러진단 말이에요. 왜냐면 생존에 관련된 뇌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면 소뇌가 작동을 멈춥니다. 뇌의 작동을 멈춰요. 왜?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딱 스톱시키는 거거든요. 그래서 블랙아웃 되면서 막 쓰러지는 거예요. 기절한다고 하죠. 그래서 생존에 관련된 뇌가 이 뒷목하고 이제 뒤쪽 뇌가 관정이 되어 있고요. 이제 뭐 두정엽이나 축두엽처럼 이거를 이제 이 변연계 뇌라고 해요. 이 변연계 뇌가 이제 어떤 어떤 기능을 하냐면, 이 감정에 관련된 것들이 이 변연계에서 작동이 됩니다. 그래서 막 슬프고 기쁘고 뭐 우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변연계에서
이제 일어나는 거고요. 전두엽은 뭐냐면 그 사고하는 뇌라고 해요. 그래서 여러분 고민할 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저기 조각 보셨잖아요. 그 사람이 여기를 잡고 있든가요? 여기를 잡고 있든가요? 생각할 때는 어느 뇌를 잡아요? 여기를 잡습니다. 고뇌하는 사람은 앞을 잡아요. 그죠? 이게 고민을 할 때 쓰는 뇌거든요.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잡게 된다고 합니다. 뇌는 그렇게 사고하는 뇌, 그리고 감정을 그 관장하는 뇌, 그리고 생존을 관장하는 뇌, 이렇게 그 대뇌피질이 이렇게 발달을 해요. 그런데 이 뇌 편제를 보면 좌뇌와 우뇌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. 뇌 구조를 보면 뇌가 왼쪽 오른쪽 좀 나눠져 있어요. 그러니까 좌뇌가 발달한 사람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해요. 그래서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쓰거나 아니면 숫자 이런 것들을 계산을 잘하거나 기호를 잘 만들고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좌뇌이고요. 우뇌는 감성적인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음악을 하거나 스포츠를 하거나 이런 분야에 이제 그 재능을 보이죠. 이렇게 언어의 뇌인 좌뇌를 잘 쓰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그 주요 과목들이 좌뇌의 능력을 많이 요구해요. 이성적인 뭔가를 학습하고 외워서 분석해서 답을 써내는 거니까. 그래서 좌뇌가 뛰어난 학생들이 뭐 국영수, 과학 이런 것들 잘하죠. 네, 기호화도 잘 되고 숫자도 잘 인식을 하고 꼼꼼해서 안 틀리고 말도 잘하고 설명도 잘하고 글도 잘 쓰니까요. 근데 우뇌인 아이들은 그 이 감정적인 뇌이기 때문에 이런 뇌들은요 공간 지각 능력, 창의적이잖아요. 그리고 사람들의 공감하는 능력 이런 게 뛰어나요. 그래서 공부는 잘 못하는 게 일반적입니다. 그래서 우뇌가 뛰어나면 분위기 파악도 잘하고 상상력도 이제 훌륭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뇌를 많이 쓸 수 있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공감해 줄 수가 있겠죠. 좌뇌를 쓰는 사람은 분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리더십에서 좀 약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좌뇌와 우뇌가 어느 쪽이 발달할지에 대해서는 유전적으로 먼저 기질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뇌과학자들의 이야기예요. 결국은 좌뇌와 우뇌 중에 한 방향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쓰는 사람.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좌뇌와 우뇌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자극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. 그리고 이제 뇌발달 그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. 이 아이가 기질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기질적으로 뛰어난 이것들은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걸 하고 싶어 하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예술 쪽에 기질이 뛰어난 아이가 있어요. 근데 부모님이 그건 밥을 못 먹는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안 시켜줬어요. 학원을 안 보내줬다고 칠게요. 그러면 기질적으로 충분히 발달할 수 있는데 이게 뉴런과 뉴런이 되게 빵빵하게 우뇌에 차 있는데 이거를 좀 자극을 해주면 막 시냅스로 막 연결이 되면서 수차원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능력이 이제 발달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런데 기질적으로 능력이 있는데도 자극을 안 시켜주면 그 능력이 있는 뇌를, 이 능력이 있는 부분을 뇌는 관심을 차단합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 뇌는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 부모님이 시키더라도 이걸 해야 돼라고 해서 그걸 많이 하다 보면 우리 뇌가 수용할 수 있는 양만큼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다 보면 원래 기질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자극이 안 받아서 이거를 뇌가 딱 시냅스를 끊어요. 그래서 그쪽에 수초화가 안 돼요. 그러면 이 아이가 원래 진짜 재능이 있는데 그걸 평생 못 써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뭔가 정해지고 뭐 유망하고 진짜 좋은 거고 이런 것들을 발달시키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본능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촉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들이 공감받을 수 있도록 되는 분위기가 되면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발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잘 발달시키게 됩니다. 그리고 그거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야 이것도 좀 같이 해보면 어때? 라고 해서 아이를 좀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면 그러면 양 좌우뇌가 밸런스 있게 잘 성장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. 그 뇌발달에서 이제 적합한 경험이 있어요.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경험이 좀 코드가 맞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 애착과 감정을 제어하는 정서에 관련된 부분은 2살까지 유대감이 형성된다. 정서적인 유대감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. 2살이 넘어가서 노력하는 거는
사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. 운동 발달도 2살까지 신체 운동 활동을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 이 아이가 운동을 잘할 나이일지 운동을 싫어할 나이일지 보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신체 운동 활동도 이때 이제 소근육에서 대근육으로 거꾸로 말씀드렸어요. 대근육에서 소근육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활동들을 좀 이렇게 아이들한테 잘 적절하게 해주시면 아이가 쓸 수 있는 몸의 범위가 좀 커질 수 있다는 것.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. 시각은 2살까지. 그리고 청각이 발달하는 건 3살까지라고 해요. 그래서 오감을 자극하는 놀이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영아기 아이들에게 적합합니다. 왜냐하면 그때 완성되는 정서, 운동 발달, 감각에 대한 부분이 그때를 놓치고 나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도 그때 하는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크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처음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저희가 좀 잘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 영아기 뇌의 가소성과 초기 경험이라는 게 있거든요.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아이가 뭔가 새로운 걸 보고 호기심이 있는 것들을 채워주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보여주고 하면 이 아이가 뇌가 이제 반응을 하는 게 다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뇌 사진을 찍어보면 뇌 스캔 사진을 찍어보면 관심이 있는 행동을 하고 새로 보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되면 아이가 뇌가 빨갛게 나와요. 그런데 그냥 자극이 없는 아이는 그냥 뇌가 파랗게 나옵니다. 왜 그럴까요? 이 뉴런이 막 자극되면서 시냅스가 만들어지면서 막 에너지를 쓰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뇌 가소성이라는 건 이때부터 초기 경험에서 여러 가지 아이가 그 다양한 자극들을 받게 되면 이 뇌가 발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초기 아이들의 호기심에서 뇌 발달이 일어나는 거에서 상당히 이 뇌가 훈련을 좀 많이 받는다. 그래서 많이 놀아주셔라. 밖에 많이 나가고 새로운 것도 만나고 만져보기도 하고 실제 경험하는 경험학습을 많이 제공하셔라 라는 얘기고요.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. 처음 태어난 아이가 엎드려서 꼼짝도 못하던 아이가 한 3, 4개월 되면 고개를 듭니다. 3, 4개월째 고개를 들어요. 뭐 앞뒤로 좀 느릴 수는 있지만.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6주? 고개를 드는 건 뭐 빠른 아이는 1달 반, 2달 정도 고개를 들죠. 그리고 가슴을 드는 게 3달쯤 되죠. 그리고 3달이 된 애가 가슴을 드는 아이가 이 팔힘이 좀 생기면 그 팔힘으로 이제 그 3개월, 4개월쯤 되면서 뭐를 하냐면 이렇게 팔을 든 힘으로 이제 뭘 잡으려고 합니다. 예. 뭘 잡으려고 하던 아이가 또 한 7개월쯤 지나면 이제 뭐를 하죠? 앉죠. 아이가 이제 앉아요. 허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. 그리고서 이 아이가 한 7, 8개월쯤 되면 기기 시작합니다. 그죠? 그리고 이제 한 10개월쯤 되면 뭔가를 잡고 일어섭니다. 그리고 11개월 돌 직전쯤 되면 이제 섭니다. 혼자 흔들흔들 서고 돌이 될 때쯤 되면 자박자박 걷기 시작합니다. 근데 이게 딱 보시면 대근육과 소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. 그러니까 머리를 든다. 척추잖아요. 그죠? 머리를 드는 게 가슴의 힘이 아니에요. 뒤쪽의 힘이에요. 가슴을 드는 건 팔의 힘이고 그러니까 가슴, 팔. 그 다음에 누워서 팔을 촉진하다가 앉아서 허리를 단단하게 하다가 기면서 이제 하체를 쓰기 시작하죠. 일어서면서 이제 하체, 허리를 다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게 이제 대근육을 이제 아이들이 막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. 이때 대근육 중심으로 아이들 훈련을 하시는 게 좋고요. 소근육을 촉진한다고 하는 건 이제 이후에 하시면 돼요. 예, 지금 대근육 발달시키기도 바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조그만 뭐 퍼즐이나 맞추기 놀이는 돌 이후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.